제가 지금 민주당 이재명, 거기에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그리고 또 남은 군소야당, 특히 민중당, 이것이 북한에 굉장히 가깝거나 지령으로 움직이는 조직일 거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 같은 일이 지금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야당이나 사회단체 등이 북한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파악한 내용을 재판에 공개해야 된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첩이 탄핵 심판에서 북한의 지령문, 즉 지령문이라는 것은 남쪽에 있는 친북들에게 북한이 지령을 내린 지령문을 공개했어요. 북한 문화교류국이 민주노총 전직 강부들에게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통 쪽은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윤통 탄핵이 아예 윤통이 집권하자 말자 초반부터 북한의 지령이 윤통 탄핵으로 몰고 가는 그런 지령이 친북 세력에게 내려왔고, 그래서 빌드업이라면 뭡니까? 축구할 때 빌드업이라는 상대 골문으로 패스를 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죠. 뻥차기 축구가 아니라요. 그래서 쌓아 올렸다는 말이 빌드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통 탄핵을 북한이 지령으로 남한내 친북 단체 정당에게 빌드업 시켜왔다. 그래서 탄핵이 그 최종 목표였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체제가 북한에 위협받고 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윤석열 공격에 화살 집중해 궁지로 몰아라, 제2 촛불항쟁 같은 한거 기운을 조성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은 윤석열 공격에 화살을 집중해 국민의힘 것들을 궁지에 몰아넣으라는 지령을 내렸다. 윤석열이 당선돼 친미 사대적이고 반민중적이고 반통일적인 보수 정권이 들었었다.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한 실천 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 전개하라는 지령을 냈다. 저는 최재형 목사가요, 북한을 왔다 갔다 한 대표적 빨갱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김건희 만나가지고 녹취를 하고 영상을 녹화한 것은 그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또 나와요. 윤석열과 일가 족속, 그러니까 김건희 쪽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측근들의 정치 주문, 부정부패 행위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윤석열 탄핵 투쟁에 불씨를 피우고 제2 촛불 항쟁 때와 같은 대중적인 한거 기운을 조성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화성 평택 지역 해군 이함대 사령부와 평택 LNG 저장 탱크 시설, 평택 부두 배치도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라. 청와대와 검찰, 통일부 등 기관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인맥관계를 두터이 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문재인 지지 세력들이 집권 여당과 정부에 집단 대응을 하는 경우 이들과 연대 자유한국당 해산과 관련한 범국민적인 단체가 조직되면 적극 합세해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 항쟁 때와 같은 반보수 투쟁 역량을 확보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즉 박근혜 탄핵 때에도 민노총부터 정교조 이런 단체들이 다 달라들은 게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패당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켜라. 검찰 개혁안에 국회 통과가 실현될 때까지 자유한국당을 집중 공격하라.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그리고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지령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 문화교육국으로부터 이런 지령을 받았고요. 이것은 공소장,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정의국장과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의 증거로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런 지령이요, 결국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고 또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북한 측이 남한의 민주노총 그리고 친북 사회단체들과 이렇게 같이 해서 뒤집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들에게 2019년 1월에는 기아차 화성 공장과 광주 공장을 장악을 지시하고 화성 지역 군 관련 실태파,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기관에 대한 통전선망을 체크하라고도 시켰어요.
특히 윤통이 취임하기 전부터 민노총 당시 간부에게 윤통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 북한 측은 윤 대통령 일가와 측근에 대한 집요한 공세를 촉구하고 이런 공세가 윤 대통령 탄핵 투쟁에 불씨를 피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에는 북한이 2022년 6월 말에 지령을 통해 당시 민노총 인사들에게 윤석열 정권 규탄 집중 투쟁에 총 걸기해라. 용산 대통령실 등에서 탄핵을 구호로 한 시위를 전개해라. 이런 것을 담은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윤 정권 초장부터 친북적 입장에서 얼마나 거리를 휩쓸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일어났던 내부의 갈등 그리고 또 시위 등이 모두 간첩들에 의한 지령으로 이렇게 되었음을 우리가 이 지령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윤통 탄핵 촉구 집회, 남한 사회 혼란을 부추긴 북측의 이런 지령이 결국은 윤통의 탄핵으로 오게 됐다. 자, 거기에서 최재형이가 관련됐죠. 서울의 소리가 관련됐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1차, 2차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이거는 북한하고 연계된 걸 거고 처음에 녹취만 나왔을 때 화면이 나올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김건희 화면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부터 도이치모터스부터 고바나 컨텐츠까지 집요하게 그쪽을 공격을 했죠. 자, 이재명이가 북한에 자기가 이 친북 세력들, 남한 내에 있는 세력들한테 이 낙점을 받기 위해 북한을 한번 갔다 올랬어요. 그래서 돈을 줬습니다. 북한 방문 비용을 요구하는 대로. 자,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가 돌아서 북한에 갈 수 없게 됐지만 이재명이가 민주당 안에서 이낙연이를 정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우습게 전개됐잖아요. 실제로 이낙연이가 결선 투표를 갈 수 있는데도 깔아뭉개고 갑자기 이재명으로 힘이 확 쏠려갔지 않습니까? 초반에. 그건 뭘 의미할까요? 이재명이가 엊그제 진보당을 야5당 원탁회의에 참가시켰습니다. 이 진보당은요, 이석기 잔당들이 만드는 정당이죠. 처음에는 민중당이라고 해가지고 모여들었다가 나중에 또 진보당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과거 해체된 통합진보당과 유사한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거는 100% 주사파 집단이고 이석기 세력들이 만드는 정당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 당과 지난번에 보면 비례대표 연정을 맺고 또 지역구에 출마 후보를 안 내서 울산 지역구에서 한석이 당선되고 비례대표를 당시 야권의 일부 할애했죠. 그때 이 진보당이 2석을 가져가서 300석 중에 3석을 가진 1%의 의석을 소유한 친북 주사파 정당입니다. 이런 정당을 이재명이가 원탁회의에 넣어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진보당의 사실상 3석을 이재명이가 지역구에 후보를 안 내고 또 비례대표를 갖다가 통합적으로 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2개나 줬습니다. 그럼 친북 주사파 정당에게 3석이나 보장해주는 이재명의 입장이 친북적이다. 이재명이가요, 우리는 중도 보수정당이라 해서 난리인데 이재명은 철저하게 친북이라는 겁니다. 친북이 어떻게 중도 보수정당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윤통이나 김건희 이 두 사람이 좀 잘못한 건 있지요. 어떻게 보면 좀 많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집요하게 29건의 탄핵을 하고 또 정부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삭감하고 이렇게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북 세력이 윤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윤 정권을 마비시켜서 견디다 못해 계엄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도라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친북 주사파 이석기 잠당들에게 3석을 주고 3석 준 거죠. 울산의 지역구는 후보를 민주당이 안 내서 당선됐죠. 민주당이 나왔으면요, 당선 안 됐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만든 비례위성정당 안에서 2석이나 주고 나중에 탈당까지 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지령과 그리고 진보당 그리고 이재명의 대북 송건과 진보당에 대한 3석을 갖다가 확보해 준 것, 그리고 원탁회의에 진보당을 넣어준 것, 이것 자체가 이재명의 색깔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